이번에 구주로 지금 커리큘럼 잡혔나요? 구주로? 8주인가요? 9주인가요? 구주죠. 구주로 잡혔는데 이번 지금 진도는 어디부터 우리 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 사회학 이쪽으로 나가죠. 그러죠? 7, 8월이니까 일단은 오늘은 교육의 기초 마무리 어느 정도 할 것이고 다는 못 끝나지만 한국교육사 하고 그 다음에 행정 관련된 법규,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 그 다음에 평가, 공학, 연구, 통계. 2022 개정교육과정은 이거 굳이 여기다 안 넣어도 되는데 그때 저번에 이거 넣는다고 한 것이 여기 그대로 들어가 버렸네. 아마 뒤로 빼가지고 개정교육과정은 나중에 이제 교육과정 끝나고 나서 우리 9, 10월경 봐보세요. 교육과정에 5장이 있죠.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쪽이 빡빡하니까 일이 넣어놨을 뿐이고 이것은 나중에 우리 문제풀이 할 때 2022 개정교육과정은 암기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할 것이고요. 어쨌든 연구 통계까지 우리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에 지금 공학 연구 통계를 우리가 거의 9주치 할 것인데 왜 3개 단원이 한꺼번에 몰려 있습니까? 이건 단원이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공학 1시간 정도 안에 끝나고요. 연구 많이 설명하면 2시간입니다. 통계 1시간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6시간에 가능합니다. 평가는 타이트하게 하면 4시간이지만 여유 있게 하면 6시간이에요. 그렇죠? 교육사회학이 지금 사실 자세히 하면 6시간이 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나 핵심 위주로 하면은 6시간으로 가능합니다. 법규가 문제는 이제 조금 탄력적이죠. 법규를 자세히 하면은 법규가 2주로도 부족하고 법규를 빨리 끝내려고 하면은 핵심 법률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우리가 시험을 봐서 알겠지만 사실 우리가 법규 뒷부분에 그 부록으로 달아놓긴 했지만 11개밖에 안 되거든요. 한참 때 과거에 우리가 교육학 많이 이렇게 부응했을 때 보면 법규가 한 30개 정도는 되더라고. 내가 그 목차를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 법규 내용은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제대로 다 했으면은 그때 사립학교법이라든가 뭐 독학사기 취득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보통 우리가 시행령까지도 봤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30개 안에 사실 우리 이번 어려웠다는 지방직 시험 범위도 대부분 들어갔던 거예요. 문제는 그 많은 법을 어떻게 다 하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로 기출된 거 위주로 우리가 밑줄 긋고 공부를 해야 돼. 그렇게만 하면은 그 법규만 해도 거의 제대로 설명하고 하면은 한 2주 정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과거에 그때는 특강으로 그걸 뺐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특강으로 빼든지 해서 법규 특강을 한 내년 초쯤에나 한번 우리가 할 생각이긴 합니다. 좀 고민 중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어차피 이번에 어렵게 나온 건 법규가 2문제였기 때문에 그거 빼면은 사실은 제가 안 가르쳐서 현실 치료를 뭐 했지 아마 다른 선생 책에는 있긴 있었을 거예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었고 나머지는 오히려 까다로웠던 다른 선생 수업을 듣서 까다로웠다고 하는 동기위생 이론이라든가 한국교육사의 사립학교령 또는 소학교령 또는 사범학교령 요것들은 제가 오히려 강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선생들이 커버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하나 잃고 2개 얻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그 점에서는 유리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교육의 기초는 왜 지금 모든 2개월 과정에 다 들어가 있냐면 여러 번 들은 사람들은 교육의 기초가 좀 심심할 수도 있고 처음 들은 친구들은 교육의 기초가 어렵다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면 교육학을 처음 들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기본 취지, 선생이 이런 마인드를, 1단원의 목적은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하는 마인드 구축이란 말이야. 이런 마인드로 교육학 책을 해석하고 이런 마인드로 수업을 들으라고 하는 그 취지를 알고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몇 가지 것들의 도구 개념이 있어요. 사고에서 교육학을 생각하는 그 사고에서 필요한 마인드 형성이라고 하죠. 마인드 형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 개념을 몇 가지 정리하고 실제 그러면 1단원 우리가 교육의 기초잖아요. 이 교육의 기초가 평균 2문제꼴이에요. 우리 그 기출문제 3년간 한번 봐볼까요?
거기 2페이지에 보시면 이번 국가직에는 하나도 안 나왔죠. 지방직에서는 여러분 그거 기억나요? 우리가 학교 교육을 비판하는 네 사람 이야기 해가지고 외국인 기억나시죠? 누구예요? 누구? 박스로 돼 있잖아. 4명. 기억 안 나요? 일리치, 라이머, 그 다음에 또 누구이지? 프레이리, 실버만. 4사람 있었잖아. 근데 거기다 뭐라 그래서? 이 사람들 4명은 주로 갈등론자 계열이다. 학교 교육을 비판한다. 그러면서 내가 일리치 쪽에 글자로 딱 한 줄 써줬지. 4가지 학습 기회망. 그걸 써라. 동료 연결망, 자료 교환망, 기술 교환망, 그 다음에 학습 자료망, 학습자망. 기억나요? 그 4가지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4가지 학습 기회망, 그 네트워크 문제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아동학습과 성인학습, 안드라고지와 페다고지 설명했었죠? 나왔었잖아요. 피터스의 교육의 충고는 항상 단골 메뉴죠. 피터스는. 봐봐, 3문제 나오잖아. 그러면 그 앞쪽 2022년 봐봐. 물론 한 문제 한 문제죠. 그 2021년도로 봐보세요. 다시 2문제, 3문제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2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 3년간의 내용에서는 지금 봐보세요. 평생교육사 제도, 이건 법이죠. 평생학습도시 법이죠. 평생교육제, 독학사 학위 취득제도는 평생교육법은 아닌데 관련법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한 절반 좀 못되게는 어쨌든 법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누적된 내용으로 보잖아요. 교육의 기초 1단원에서 누적된 내용의 과거 한 10년간을 보면 한 80% 정도는 평생교육법에서 나왔어요. 평생교육법에서. 물론 시행령 포함. 근데 그 외에 또 추가된 법이 뭐 독학사기 취득이라든가 학점은행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뭐 등등등이 있겠지만 평균 80% 정도예요. 근데 이제 과거에 하도 많이 나오다가 조금 덜 나왔죠. 근데 그러면 내년에 안 나올 것이냐? 평생교육법이 사실 개정이 됐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예측을 했는데 오히려 법에서는 안 나오고 지금 이론으로만 나왔죠. 그러면 내년에는 오히려 1단원에서 평생교육법 개정된 내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내년의 예측치로는 그래요. 자, 이번에 우리 2022 개정교육과정이 지금 아직은 시행이 안 됐지만 개정은 됐죠. 작년 11월에. 교육부 장관의 교육과정 고시로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부터 적용이 되거든. 그럼 내년에는 나오겠지. 교육과정, 개정교육과정에 내년에는 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야. 5단원에서. 평생교육법도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한국교육사 하고 우리가 이제 주로 이번에 할 것은 교육행정, 법규, 사회학, 그리고 이제 평가, 연구, 통계, 공학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90월에 할 것에 뒤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90월에 할 것이 내용이 너무 많으니 그 꼬리를 잘라서 일정 부분 이쪽으로 지금 갖다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하는 것의 핵심은 행정, 사회학, 법규로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면 교육학이 내용이 많잖아요. 우리 90월 내용들은요 서로 일관성 있게 연결이 될 겁니다. 기초는 이제 빼놓고 여러분 저는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알 거야.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3단원 서양사, 4단원 철학이죠. 교육사 및 교육 철학이 기본 베이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철학에서 5단원 교육과정을 바로 연결하죠. 그리고 6단원 교수학습 단원을 연결했죠. 사실은 교수학습과 연결해서 교육공학이 연결되면 좋아요. 근데 공학은 별도로 띄어도 돼요. 공학은. 그리고 나서 8단원 우리 교육심리 연결했죠. 다 사실은 심리 연결하고 나서 9단원 생활지도까지. 생활지도까지. 사실은 또 이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활지도 평가, 교육평가, 평가 다음에 연구, 그 다음에 통계. 이렇게 사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심리하고 생활지도는 상당히 밀접하고, 그렇죠?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이 일정 부분 연결이 되고, 이것과 이것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교육과정은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의 바탕 베이직이, 교육과정의 바탕 베이직이 철학인데, 철학의 기본이 압축되는 것이 서양사예요. 이 서양사는 우리 1단원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틀이고, 그럼 이것과 별도로 우리가 교육 행정이 있죠. 근데 우리 행정학 관련된 내용이 교육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학. 교육 사회학이죠. 이 교육 사회학의 배경 지식은 고등학교 사회문화예요.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 선택했는가? 그럼 잘하겠네. 고등학교 때 사회문화가 배경 지식이고요. 교육 행정은 이제 우리 행정학, 일반 행정학, 여러분이 대학에서나 행정학과예요. 그러면 이제 좀 도움을 받지만 사실 별개죠, 별개. 왜 그러냐면은 행정학이 너무 내용이 방대하고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힘들어하죠. 행정학 점수 애들 별로 그렇게 안 좋아요. 이제 일부 애들 합격할 만한 애들만 좋지. 교육학도 이번에 좀 어렵다고 해서 애들이 뭐 이번에 합격권에 더 내도 65점 맞았잖아. 그래서 합격하잖아요. 65점 맞아도. 그러니까 어려우면 떨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어려우면 떨어지는 것이. 그 3, 4점 정도 한계인데 그것이 꼭 우리가 행정직에 어렵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각 과목별 난이도 차이는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런 난이도의 차이를 없애려면 어째요? 우리가 과거 2년 전처럼 백분위 점수라든가 표준 점수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 맞으면 뭐 70점 맞았네, 69점 맞았네 이렇게 해서 그 점수 변환하죠. 우리 과거에 수능, 지금도 수능이 지금 상대 점수 쓰고 있나? 과거에 상대 점수 썼잖아. 지금도 써요? 100분 점수로? 수능 보면 그렇게 했지. 아니, 선택 과목에서 사회문화 선택하고 쟤는 뭐 윤리와 사상 선택했을 때 저기 쉽게 나 이거 어려우면 얘 떨어져 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교 가능한 점수가 표준 점수잖아요. 지금도 수능 그 표준 점수는 일부 있죠. 선택 과목에서.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애들이 뭐 말이 많네 어쩌네 그러니까 다시 100점 만점 절대 점수제로 가버렸죠. 어쨌든 이게 이렇게 가는데 이거 꼬리를 잘라가지고 우리가 이쪽 내용 공부하는데 이거 넣는 거예요. 여기는 서양사 있는데 한국사는 별도죠. 그래서 이제 한국사는 별개의, 저거 연결고리가 별로 없잖아. 그래서 한국 교육사를 하는 거예요. 저쪽 꼬리 갖다 넣어놓고. 그래서 이게 이번에 우리 2달간 커리큘럼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오냐. 이번에도 우리 보면 알겠지만 교육 행정이 복귀 포함해서 평균 5문제 그걸 그대로 지켰나요? 국가직 저 행정하고 복귀 보면 5개 맞네. 지방직 행정하고 복귀면 5개. 5문제 지키잖아요. 그렇죠? 교육사회학이 이번에 안 나왔나? 아니 나왔는데? 그래서 한 문제밖에 안 나왔지. 교육사회학이 평균 2문제예요. 근데 한 문제밖에 안 나왔죠? 평가 2문제인데 이번에 평가 3문제 나왔지. 2문제구나. 국가직이 한 문제 나왔구나. 평가가 평균 2문제 꼴이라고 보면 돼요. 연구통계공학 있잖아요. 연구통계공학이 3문제 중에서 평균 1문제에서 2문제 나옵니다. 아주 드물게 많이 나오면 한 3개 정도 나오지만 보통 1개에서 2개. 이게 한 단원에서 1개 이상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번에 봐봐. 연구통계 3년 연속 하나도 없네. 평가는 그래도 1개 내지 2개로 나오고 있죠. 교육공학은 그래도 최근 꾸준히 1개씩 나오고 있죠. 저기 봐보세요. 앞페이지, 2페이지로. 1개씩은 언급되고 있죠. 오히려 교육공학이 평균 1문제 꼴이에요. 연구통계는 지금 3년간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안 하면 안 돼요.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도가 빨라. 내용도 별로 없고. 근데 공학도 양은 적다 그랬지. 요즘에는 다 최근의 트렌드로 나오잖아요. 최근의 트렌드로. 그래서 진도는 빠르다. 그러면 5문제, 2문제. 한국사가 평균 1문제 꼴인데 드물게 2문제까지 나오거든. 최근의 경향으로는 2문제도 나오는 경향이 있더라고. 봐봐. 2021년도는 평균 2개씩이죠. 국가직, 지방직. 2022년도. 근데 지방직은 꽝이네. 이번에는 1문제로 줄었잖아요. 1문제에서 2문제예요. 그러죠? 우리 연구통계공학에서 여기 평균 1문제. 그럼 이번에 지금 수업 나가는 게 뭡니까? 1단원이 한 2문제 정도면 2문제, 3문제, 5문제, 10문제, 11문제. 평균 한 10개 정도 하는 거예요. 물론 1단원이 겹쳐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러면 서양사나 철학이 1개예요. 그렇죠? 근데 많이 나오면 2개까지 나오기도 하잖아. 교육과정은 평균 2문제입니다.
교수학습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사이예요. 심리가 두 개에서 세 개인데 거의 세 개 가까이라고 봐야 돼요. 생활지도 한 문제인데 많이 나오면 두 문제. 그렇죠? 이번에 생활지도 몇 개 나왔어? 세 개 나왔나? 이번에 국가직에서 생활지도가 세 개 나왔죠. 지방직은 두 개 나오고. 원래 생활지도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예요. 알겠습니까? 아까 공학 하나고. 그럼 여기 봐봐. 하나, 둘,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10개에서 12개니까. 일단은 겹치니까 비슷하잖아. 이게 보면은 2개월, 2개월씩 나눴을 때 평균 한 10개, 9개에서 11개 사이니까 10개 정도씩 개수로는 비중은 비슷한데 실제 시험에서의 여러분이 공부할 때의 비중으로는 여기가 교육학의 본질이죠. 근데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은 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행정이나 사회학, 특히 행정은 암기의 성향이 좀 더 강합니다. 여기에 법규는 온통 암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행정을 아주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는 여러분이 교육학의 감각만 잡으면 서양사를 좀 외워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감각만 잡으면 이쪽이 오히려 공부하기는 저는 쉽다고 봐요. 개인차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학의 맛은 이쪽에서. 이건 교육학적인 맛은 떨어지지만 어쨌든 좀 더 단순 암기 잘하는 애들은 좀 더 이쪽이 강할 수도 있죠. 나는 저기서 여러분이 교육학의 마인드를 구축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7, 8월 달에는 이쪽 내용을 우리가 공부할 것이고 9, 10월 달에는 이쪽 내용을 우리가 위주로 공부를 할 것이다. 이 정도 이제 커리 설명하시고 계획을 잘 세우세요. 여러분 이제 7월이면 내년 시험이잖아요. 이번에 새로운 친구들을 잘 생각해봐.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합격을 하러 왔지 수업을 들으러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합격하러 왔지. 그럼 계획을 세워야 돼. 자, 여러분 내년 6월 지방시, 4월 국가직. 국가직 합격을 하면 더 좋죠.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특정 지역에서 머무르고 싶으면 오히려 지방직은 옛날에 국가직, 지방직, 2관왕, 3관왕 한 애들도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따로따로 지방직을 따로따로 볼 수가 없으니까 2관왕 정도밖에 안 되겠지만 이번에 서울시도 같이 봤죠. 옛날에는 서울시도 시험 날짜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개 합격하기도 하고 지방도 옛날에는 따로 원서를 내서 보기도 했으면 날짜가 다른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상관왕이 따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관왕이죠. 근데 국가직에 합격할 정도면 지방직은 아마 너끈히 합격할 거다. 여기는 국가직 커트라인이 좀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직을 제대로 된 모의고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서 합격을 도모한다면 그렇죠. 사실은 국가직 때 거의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어요. 근데 한 2달 정도 텀이 있잖아. 여기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메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힘을 빼서는 안 돼. 여기서 정상적인 마인드로 국가직의 시험을 제대로 보고 부족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메꿔서 2개월간 그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돼. 그러니까 기본기는 이미 이전에 끝나야 돼. 그러면 그 기본기는 언제 끝나야 돼? 우리가 지금 2023년이죠. 봐봐. 일반적인 두 달에 한 번씩 도는 과정으로서 이게 3회전에서 이미 끝나야 돼. 3회독에서. 우리는 물론 이렇게 해서 1회독이고 이렇게 해서 2회독으로 가겠지만 그럼 여러분은 교육학은 1회독, 2회독으로는 최소한 가야 돼. 지금 처음 듣는 친구들 기준. 그럼 이전에 들었던 친구들은 여기서 2회독으로 끝나야 돼. 표준이 그래요. 표준이.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처음은 나는 여러분이 그 마음 자세인데요. 처음은 나 전혀 모르니까 그냥 편안하게 듣겠다. 물론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애들이 그러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냥 듣겠다가 아니라 나는 들으면서 뭔가를 얻어내겠다고 생각한 친구들은 두 번째 들을 때 훨씬 편해지는 거예요. 지금 일반 과목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교육학은 4개월 과정으로 8개월에 두 바퀴잖아. 이걸 그냥 들으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 수업 시간에 압박도 많이 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막 외우라고 내가 막 압박을 가하고 그러잖아. 여기서 돼야 여기서 정리될 거 아니야. 그래야 여기서 합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여러분이
다른 과목 기준으로 7, 8월, 9, 10월 두 바퀴 돌고 나서 어느 정도 한 70% 정도 선은 올라가야 돼. 왜? 우리 문제풀이 과정이 12월부터 기출문제 풀이잖아. 저도 이제 올해는 그냥 기출문제풀이 할 거예요. 전에는 올 초만 해도 1, 2월 달 단원별 예상 문제풀이 내가 합해서 했는데 너무 양이 많아져 버렸어. 그래서 기출문제풀이 한 달 동안 하고 여기 6주인데 아마 8주 할지 6주 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단원별 문제풀이 할 거예요. 전에는 이걸 8주로 했거든. 다른 선생님 4주 하고 6주 하고 했는데 저는 이거 안 하고 8주로 했거든요. 6주로 할지 8주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할 거예요. 그러면 국가직 전에 국가직이 4월 초나 중순에 있으니까 여기에 4주가 모의고사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지방직까지 한 5주, 4주에서 5주 정도 또 모의고사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동영 모의고사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지방직은 제 체력도 안 좋고 그래서 많이 안 했었는데 최소한 여기까지는 진행을 할 거예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때 이걸 만약에 안 한다면 특강 개념으로 뭐 일주일은 법규, 뭐 일주일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찍는 지문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2주간 진행을 할까? 현재는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제 체력적인 부분도 좀 보고 그래야 되니까. 선생님, 저 저녁 모의고사 하면 목요일에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아, 저녁에 하는 거? 그날 저녁에 해요. 그날 저녁에. 우리 5시에 끝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다른 과목은 7시인데 우리는 6시부터 해서 9시까지 아마 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이건 좀 제가 바꿀 수도 있어요. 왜냐면 청주 수업이, 전에는 바로 연결이 돼 있어서 내가 청주를 넘어가야 해서 버스 시간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라고 생각되면 7시부터 10시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3시간짜리인데 이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화 과정이 없잖아요. 심화 과정이 없어. 그러면 심화 과정은 주로 어디입니까? 문제풀이, 이 단원별 문제풀이 2개월 내지 3개월 과정에서 사실은 단과처럼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들어야 돼. 근데 뭐 이것은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니까 이제 시험에 익숙해지라고. 그렇죠? 여기에 겹치지 않은 문제로 나오겠지만. 우리 이번에도 지금 처음에 해설 쓰고 뭐다고 하면서 이렇게 문제 찬찬히 넘겨보니까 여러분이 기출문제 풀이하고 단원별 문제 풀이 모의고사 이 국가직까지만 했잖아요. 이것만 잘했어. 그럼 이번 애들은 4개월이었죠. 이걸 일이 합했으니까. 그것만 잘해도 빠져나간 지엽적인 것들은 커버가 됐어요. 우리가 이론에서는 기본 이론 중심으로 하고 이것은 너희들이 꼭 정리해. 이건 해봐. 이건 한번 정리해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문제에서 나오면 다뤘거든요. 거기 이제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국가직의 안오미, 지방직의 사회통제 이론. 비행 발생 원인은 우리가 주로 잘 많이 안 했단 말이에요. 이론 시간에는 바쁘면 수업 시간 다뤘잖아. 수업 시간에는. 그렇죠? 그런 것이고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기간으로 보면 1년 뒤지만 내가 이때 마음가짐이 허투루 해서는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그냥 듣냐고. 그냥 듣지 말고 들으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좀 더 뭐 하면 암기까지 가려고 해야 돼. 이해하려고 하고 암기를 더 해야 돼. 그래야 이때 문제풀이가 조금 풀어질 거 아니에요. 남들 60, 70% 맞는데 본인 막 반타작 이하로 해봐. 엄청 스트레스지 문제풀이에서. 그렇죠? 그 기회. 그래야 적어도 이때 또는 이때부터는 문제도 좀 어느 정도 풀려나가면서 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국가직이 어느 정도 적어도 완성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부족한 부분을 지방직에 맺고 그래야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여유 있게. 물론 시험은 항상 지나가다 보면 부족한 거 투성이죠. 우리 항상 시험 앞도 오면 시간 부족하죠. 한 달만 더 있으면. 수능 때 막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시간 조금만 더 있으면. 근데 여러분은 수시로 많이 합격해서 별로 그런 느낌이 없겠다. 정시로 볼 때는요. 저 때는 수시가 없었으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이 과목 정리하고 갈 건데.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시간 계획 짜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하겠습니다. 공부는 자기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사람은 자기한테 너그럽거든요. 봐봐, 나는 나를 잘 알잖아. 오늘 내가 아침에 일하는데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어째요? 당연히 공부에 집중도나 이거 떨어지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한테는 너그럽고 합리화를 시키거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남과의 경쟁을 해야 돼요.
이론 원래 본질은 자기와의 싸움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그런 적 없어요 혹시? 오늘 컨디션 안 좋아. 내일 공부하지. 하는데 내 라이벌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좀 생각이 달리 먹어지지 않던가?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남과의 경쟁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뭡니까? 도서관, 학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독서실에서, 그 독서실이란 게 뭐냐면 너무 칸막이가 돼 있는 폐쇄형 또는 자기 집에서 또는 혼자 인강으로. 여러분 인강은 뭐가 단점인 줄 알아요? 첫째, 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안 된다.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못한다. 두 번째, 자기와의 싸움이다. 본질은 말이에요. 독한 애들이 사실은 인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을 아는 애들이 인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있는 애들이 이제 인강을 하게 되면 뭡니까? 시간이 엄청 길어지는 것이죠. 시행착오도 많아지고. 그러죠? 그래서 학원에 오는 이유 자체는 비싼 돈을 지불한다는 것인데 그 대가로 무엇을 얻어야 돼? 이 과목을 접근하는 방식, 공부법. 그 다음에 남들과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 내가 쟤보다는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선의의 경쟁심. 그러니까 학원에서 독서실은 주로 이제 같이 공부하는 공무원, 공시생들이잖아요. 그 애들보다 내가 더 앞서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좀 더 생활 패턴이 잡아지죠. 혼자 집 앞에 도서관 다니거나 할 때는 컨디션 좋거나 하면 요즘 같은 날은 날씨 더우니까 오히려 공부가 잘 돼요. 밖에 나가면 더우니까. 여러분 제일 괴롭히는 것은 언제입니까? 가을이잖아요. 여자들은 또 봄도 탄다 그러죠. 봄에는 꽃 피죠. 봄에는 이제 뭐냐면 이때가 봄이잖아요. 포기하는 애들이 이제 많이 생겨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많이 유혹하죠. 그 애들 신경 쓰다가 본인도 망해요. 물귀신 작전인데요. 봄에는 체력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체력 관리도 해야 되죠. 근데 가을은 놀기가 편해. 그리고 봐봐, 이거 놀기가 편해. 올해 이제 요즘은 9월도 덥잖아요. 10월, 11월 놀기 좋잖아요. 연말 분위기 타잖아요. 그러면 어느새 훌쩍 2024년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이 이제 술자리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했는데 우리 설 연휴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슬슬 공부가 안 되거든. 날짜는 다가오고 긴장되고. 그것도 포기하는 거야. 그럼 내년은 뭐. 그러다가 아예 포기하고 다른 길로. 그걸 반복하지 마라. 그래서 이 하반기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가을에 그 좋은 날씨에 정말 놀기 좋은 날씨잖아요. 저도 수업하러 올 때 보면 막 코스모스 막 철길 가에 막 피어 있고 하면은 그냥 오늘 수업 휴강하고 놀러 가고 싶어. 그런 게 꿀떡 같아. 근데 오잖아요. 그러는 나는 이제 의무니까 여러분과 약속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이때 이후에 놀러 갈 생각을 하면 이때는 참아야지. 그렇죠? 그리고 시험은 무조건 빨리 합격하는 게 장땡입니다. 뒤로 미루면 안 돼요. 뒤로 미루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커트라인에 걸려서 합격한 애가 다음에 수석하고 같이 발령 나는 경우도 있어요. 발령이 늦게 나면 다음에 수석이 제일 먼저 나거든. 제일 늦게 나면 전해 꼴등이 성적 순대로 발령이 나니까. 같이 그러면 이때 꼴등은 다음에 수석하고 동급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합격만 하면 돼. 수석이면 뭐 월급 더 주나? 다만 내부적으로는 조금 초반에 소문은 나지. 제가 수석으로 들어왔대. 이렇게 알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올 여름, 가을, 그리고 연말까지 이 정리를 잘해야 돼. 이게 넓게 보면 2월까지지만 좁게 보면 올 하반기 6개월을 잘 정리한 애들은 특히 기본서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외워놓고 하잖아. 최소 문제풀이 이때 편해요. 그리고 남들보다 심리적 우위를 점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또 이 중기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9까지까지. 이게 거꾸로 계획을 세우거든. 6월 중순 어디 발표가 나잖아. 1월 초 중순쯤에. 이때로부터 2주 남겨놓고 마지막이래도. 그건 나중에 할 건데 시험 마지막을 앞두고 거꾸로 계획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렇게 거꾸로. 이게 나는 마지막 이래독을 5일 동안에 할 수 있어. 그러면 5일을 잡는 거야. 근데 보통 여러분 5일 못 잡더만 한 10일 또는 2주. 그럼 이게 한 20일 정도예요. 또는 한 달.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달 반이나 2달이에요. 그러면은 봐봐. 요거면은 한 달.
세 달은 보통 2달에 3바퀴는 돌아야 돼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부가 잘 된 애들은 머릿속에서 책이 넘어간다 그러지. 실제로 책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책 내용이 그대로 복사하듯이 넘어가는 게 아니야. 핵심적인 내용들이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시 공부했냐고 물어보고 선배들 혹시 아냐 물어봤는데 우리 때는 민법이 4,500페이지였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고시 보면 첫날에 이제 2차 보면 2과목씩 보거든. 응? 그러면 1차 말고 2차야. 2차는 주관식이야. 주관식인데 그러면은 하루에 2과목씩 그 내용을 다 봐야 돼. 근데 하루에 4,000, 5,000 페이지를 봐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머릿속에 이미 정리가 돼 있는 거야. 여기 핵심적인 내용은 이거라는 걸 평상시에 다 알고 있는 거지. 다수설이 뭐고 소수설이 뭐고 판례 입장이 뭐고.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자료 물어보잖아. 자, 여러분, 우리 교수학습 공부했죠? 앞쪽에 뭐가 있죠? 중간에 뭐가 있죠? 사실 이게 주관식 공부예요. 그럼 선생님,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주관식 공부를 하라고 하십니까? 객관식 공부를 주관식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오히려 주관식은 객관식처럼, 객관식은 주관식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주관식처럼 공부한다는 것은 뭐야? 내가 안 보고 말할 정도 해야 돼. 선생님처럼 들으면 아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유사한 함정에 빠지지. 그러잖아. 정확히 네가 말할 줄 알면 유사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근데 정확히 모르니까 비슷한 것에 흔들려. 쉽게 말하면 물건으로 말하면 짝퉁에 흔들리는 거야. 근데 정확히 알면 짝퉁에 흔들리지 않지. 명품 백 있어요? 우리 여성들한테 물어볼게. 남자들은 안 그럴 거니까. 우리 여성들은 학교 가면은 처음에 첫 월급 탔다 또는 두 번째 월급 탔다. 그럼 뭐 할 거예요? 혹시 가방 사고 싶지 않아요? 아, 그런 거 안 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돈 벌면? 부모님이랑 밥 먹고 싶어요? 지금 하루 3끼는 먹고 살죠? 아, 어머니한테 진짜 효녀구만. 나 이제 하루 3끼를 못 먹고 있으니까. 먹는 거 하니까 생각. 여러분, 먹는 거가 관계된 지수가 있어요. 그거 뭔 줄 알아요? 엔겔 계수라고. 엔겔 계수는요, 가처분 소득이에요. 여러분이 총 수입이 아니라 가처분 소득에서 생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야. 음식물비. 먹는 거. 근데 보통 우리가 소득이 올라가면 엔겔 계수가 떨어지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없는 사람들은 번 돈으로 대부분 먹는 것에 소비를 해야지. 안 먹으면 죽으니까. TV는 없어도 살지만 밥은 있어야 돼. 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소득이 올라갈수록 엔겔 계수가 줄어들거든. 근데 내가 그 이야기에서 하는 말이야. 본인이 지금 실업자에서 소득이 올랐잖아요. 우리나라는 엔겔 계수가 올라와 버려요. 못 먹는 하늘 뿐이라고. 내가 빕스도 가고 싶지, 어디도 가고 싶지. 근데 평상시에는 실업자에서 못 먹었잖아. 다 남한테 빈대 붙어서 먹었잖아. 그러잖아. 선배, 후배라든가 친구들한테. 근데 이제 내가 사줘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의 가처분 소득에서 음식물비가 생계비, 그 음식물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 올라가는 기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초반기에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진짜 돈을 많이 벌면 뭡니까? 문화, 예술, 피복 이런 데 올라가죠. 그러고 나서 이제 특히 여성 여러분들이 많이 사는 것이 평상시에 맨날 이런 런닝에다 이렇게 입고 다니다가 출근해야 되니까 옷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1년 동안은 옷 사는 비용이 조금은 들어갈 거예요. 물론 이제 언니하고 옷을 같이 등치가 비슷하다 그러면 같이 이렇게 입기도 막 하고 하지만 옷 비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안 보이는 명품이 막 보인대. 누가 그러던데 그때 걔는 LG인가 어디 들어갔는데 루이비통 500만 원짜리 가방을 36개월 할부로 샀대. 내가 이제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물론 그래도 이 친구는 대단하네. 나이도 어린데 그 합격하면 엄마하고 밥 먹은다고. 엄마한테 근데 밥만 먹어갖고는 안 돼. 엄마가 자네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밥 한 끼로 그것을 이렇게 쌤 해보려고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엄마한테 11조 하세요. 교회 다녀요? 안 다녀도 11조 하세요. 엄마한테. 10분의 1은 엄마한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벌면 첫 월급은 아예 손 안 대고 엄마 드린다. 좋은 전략이에요. 그 엄마한테 일단 깠잖아. 엄마가 본인 키우는데 한 2억 정도 들었을 거야.
여러분 우유값부터 해가지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비용이 거의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들어간대요. 뭐 그거 이자 없이 원금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첫 월급 엄마 딱 다 들여봐. 본인은 이제 카드 원래 직장 생기면 바로 카드는 만들어질 수 있잖아. 그럼 엄마가 그걸 다 받냐? 그럼 나쁜 엄마지. 팥쥐 엄마야. 그러면은 야, 나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얼마 띄고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엄마한테 갚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엄마한테 까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엄마한테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동안 빈대 붙었던 선배, 후배, 친구들, 그리고 형제간들한테도 돈을 좀 써야지. 그래서 처음에 하면은 한 5개월, 6개월간은 돈을 좀 쓰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저축을 해야지. 엄마한테 기본적으로 용돈 뭐 10만 원, 20만 원 드릴 거 드리고 나머지는 저축을 해야 돼. 근데 저축을 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명품이 들어오고 이제 뭐가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 눈에 들어오는 순간 빚만 안 지고 살아도 성공이다. 막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고 막 그러죠. 근데 필요한 것은 사세요. 근데 요즘 인터넷도 많이 발달돼 있고 여러분은 인터넷으로 옷도 잘 사더만. 그렇게 해서 나름 괜찮은 것, 가성 믿는 것 사 있고 그럴 상상을 해야 돼. 내가 합격을 하면 나 이렇게 할 거야.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결과를 가져오려면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지? 이게 따라와야 돼. 알겠습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너 커서 뭐 되고 싶어? 뭐 우리 어렸을 때 뭐 대통령, 지금 대통령 이제 애들이 전혀 관계없죠. 맨날 나쁜 놈들만 대통령 되니까. 뭐 지금은 뭐 소방관이 된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뭐 누구를 위해서 뭐 사회봉사를 한다든가 막 이런 애들도 많이 있고 그러죠. 그런 여러분들의 꿈을 공무원이라는 직장을 수단으로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공무원은 가늘고 길게 가는 전략인 거 아시죠? 물론 나는 여러분이 공무원이 평생 직장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집의 가정 배경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적어도 내가 내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 소득은 돼요. 알겠습니까? 아껴서 살면 둘이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대부분 이제 맞벌이로 많이 살잖아요. 맞벌이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갖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본 수업을 들어가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되지. 지금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지 말라고. 이번에 내가 확실히 정리해 버리겠다. 그 이제 교육학은 4개월이고 다른 과목은 2개월이잖아요. 2개월씩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수업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격하잖아요. 일반 행정직 애들이 더 부러워합니다. 일반 행정직 애들이. 여러분은 놀러 가기도 편하다 그랬잖아요. 아까 4시 반에 끝난다 그랬죠. 4시 반에 끝나도 땡 하고 바로 나가지 못해요. 보통 5시쯤 나가요. 요즘에는 근데 모르겠어요. 직장 문화가 또 바뀌어가지고 진짜 법정 근무 시간은 4시 반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동사무소는 말이 점심시간이 이제 실은 교대로도 막 근무하고 해가지고 점심시간이 좀 사실 제대로 확보가 안 됐거든. 요즘에는 동사무소 가보면 뭐 12시부터 1시까지는 아예 그 주민등록 우리가 띠로 가거나 그런 거 하잖아요. 아예 안 한 경우도 의외로 많이 있더라고. 은행도 사실 그래야 되는데 은행은 지금 절반 고객 때문에 절반 나눠가지고 근무하고 말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또는 선생님들이 찾아와서 행정실에서 이것저것 막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밥 먹으면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분 빨리 출근했잖아. 4시 반에 끝나.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울 때 이제 퇴근하지만 대신에 빨리 끝나지. 그래서 애들이 이제 여러분이 어디를 많이 놀러 가? 끝나고 4시 반에 끝나자마자 뭐 인천공항 기타 등등 해서 근처 동남아, 일본 놀러 가고 또는 전국 투어 갔다가 일요일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 비행기로 오잖아요. 그래갖고 아침 근무하고 근무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으니까 그런 것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월말이나 월초가 좀 바쁘고 연말이 좀 바빠요. 연말에는 우리가 학교 즉 예산 짜고 그래야 되니까 11월, 12월부터 2월, 3월까지가 바빠요. 9월 달에는 가끔 국정감사 때문에 바쁠 때가 있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주로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학교까지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근무하기가
훨씬 원활하고 제일 큰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민원인과 스트레스가 거의 없다는 것이지. 여러분 생각해봐. 학교 졸업하고 혹시 학교 행정실 찾아간 적 있어요? 저도 손 꼽아요. 생활기록부 띠로 내가 한번 간 적이 있었어. 우리 친구 따라서. 간 적이 없어요, 그 이후로. 교육청도 별로 간 적이 없어요. 근데 교육청은 과에 따라서 민원이 좀 있는 곳이 있긴 합니다. 여기 그냥 우리가 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학원 설립에 의해서 이런 학원이 만들어지는데 학원 설립 기준이 지자체별로 좀 달라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일부 있을 수 있죠. 근데 학교는 없잖아. 근데 일반 행정직은 동사무소, 면사무소 또는 구청 엄청 일이 많잖아요. 민원인도 엄청 많습니다. 장단점이 있고요. 옛날에는 우리가 승진도 빨랐어요. 지금도 좀 1, 2년 빠를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다만 학교 커트라인을 보면은 사회복지가 여전히 강하지만 사회복지만 강하고 그렇게 하면 자격증 없는 어디지? 교정직? 거기도 학교 가기 편해요. 교정직 여러분 근데 교정직 물론 적응해서 살면 되는데 그 특수조직이잖아요. 외부와 경기된 시설에서. 마음 비우면 그것도 할만하죠. 그렇지만 별로 재미는 크게 없죠. 그래서 교정직 옛날에 이제 군무원 요즘 이제 군무원도 이 음지가 양지된다고 옛날에 군무원 공부 이제 하다가 안 되면 이제 그쪽 막 보고 그랬어요. 지금 군무원도 경쟁률이 세졌잖아요. 그렇죠? 교정직 뭐 정부하면 맞춰서 갈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직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공무원을 하고자 하는 의지나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이제 영어가 정말로 과락 개념이면은 사실은 그런 데를 추천하기도 하지만 합격할 수만 있다면 교육행정직이 사실 제일 좋은 자리인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왜 그러냐면 주로 주로 군 대체복무 개념으로 학교에서 근무한 애들이나 단기 알바 개념으로 학교에서 근무한 애들이 보면은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네 이 생각이 확 든단 말이야. 그렇죠? 또는 부모님이 선생님이신 분들이 아이가 이제 선생님 되기 싫어하면은 이왕이면 교육행정직 해라. 본인들이 그 상황을 아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범대 쪽에서 사범대로 가서 제일 좋은 곳은 선생님 되는 것이죠. 사범대에 있다가 의외로 교육행정직으로 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급여도 많이 받고 그러죠. 알아주고 또는 어떤 사명감도 있고 요즘에는 그런 것도 많이 떨어졌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9급일 때는 좀 그 격차가 난 것 같지만요. 실제로 근무에서 10년만 지나잖아요. 선생님보다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계속 선생님이야. 교장, 교감 되기 전에는. 우리는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7급만 돼도 웬만한 학교의 행정실장은 돼요. 아주 크지 않으면. 아주 큰데, 공고나 막 이런 데 큰 데가 있거든. 그런데 이제 5급이 실장을 하지만 7급, 6급 실장 다 할 수 있습니다. 7급, 6급. 작은 데는 7급도 실장이 돼요. 주로 요즘 이제 6급으로 많이 늘어났지만 5급.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제 4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보통 5급 되고 우리가 정년하거든요. 할 수 있죠. 급여 더 많이 받습니다. 급여. 더 여건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것에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부분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같은 사범대 동료인데 도움은 오히려 선생님들한테 더 많이 줄 수가 있죠. 근데 처음에는 조금 열악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여기 그냥 9급이 말단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래도 최근에는 존중받는 직업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MZ세대는 선생님 별로입니까? 별로예요? 공무원도 별로예요? 그럼 뭐가 제일 좋아요? 건물주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건물주 되려면 돈을 벌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돈 버는 것은 나중에 합격한 이후에 직장을 가져야 돼요. 자, 어찌됐든 사설이 길었습니다만 올해 단기, 중기 목표를 세워라. 그러려면 내가 단기 2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어떤 마음 자세로 공부해야 되느냐. 이 12월까지 잘 정리가 된 애들이 이때 이제 좀 의미 있는 6개월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떨어진 애들. 이제 7월 우리 중순쯤에 발표한가요? 지방직? 그때 되면 이제 일부 복귀를 하겠지만 지금 떨어졌다고 생각된 애들은 사실은 빨리 복귀를 해야 돼요. 빨리 복귀를 해야 되고, 공부를 시작해야죠.
그래야 내년에. 떨어진 애들이 지금 어떻게 마음 대비를 하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바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떨어진 애들이 결코 우위에 있진 않아요. 많이 와서 이제 앉아 있잖아. 조금 많이 알고는 있겠지. 여러분이 제대로 열심히 하잖아. 이 역전되는 시기는 짧으면 4개월, 길면 6개월 사이에 바로 역전이 됩니다. 감각이나 마인드가 있다면.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7, 8월, 9, 10월 열심히 하자. 그리고 이제 겨울 대비해서 여기까지 해서 2바퀴 돌았을 때 이때 이제 의미가 있을 것인데 사실은 이거 하면서 우리 심화 과정인 단원별 문제풀이라든가 기출문제는 조금 쉬워요. 쉬운데 이런 것들을 해보다 보면은 교육학 문제풀이가 이런 것이구나. 이것만 잘 극복을 해내면 국가직에서 의미 있을 것입니다. 다른 과목도 열심히 해야 돼요. 다른 과목도. 여러분 이제 커트라인 보면은 우리가 평균 한 80점대 최소 중반에서 후반은 맞아야 되잖아요. 이게 80 이번 기준에 보면은 애들이 막 85점도 이야기하고 하더만. 근데 85 정도는 최소 맞아야 돼요. 조금 시험이 쉽게 나오면 90 아래까지는. 90을 맞으면 안정권이라고 보면 돼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90이면 안정권이고 85면은 상황에 따라서 안정권일 수도 있고 비안정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갑니다. 이번에 지금 어디지? 걔가 공단계에다 그거 넣어봤는데 86점인가? 86점인가 나왔는데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나온다던데 86점인가 7점인가 좀 헷갈리네. 안정권으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교육학이 65면은 7개 틀렸잖아요. 거기다가 영어 걔가 4개 틀렸고 뭐 하면은 14, 5개, 4개 정도 될 거예요. 뭐 잘했죠. 그러니까 행정법, 특히 국사, 이번에 국어 쉬웠나? 국사 같은 경우 거의 안 틀려야 되지. 국어 쉬우면은 한 최소 90, 95 맞아야 되죠. 행정법도 쉬우면 90 넘겨야 돼요. 작년까지 행정법이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뭐 할만했다며. 그죠? 교육학이 좀 어려워지면은 사실은 80선이고 쉬우면 90선을 넘어야 돼요. 90, 80 사이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작년, 재작년은 너무 쉬워가지고 100점, 95점으로 왔다 갔다 했었고. 쉽다고 하면은 80, 85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근데 이제 70, 65로 떨어지면은 공부가 좀 덜 돼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애들이 이번 시험이 쉬우니까 교육학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공부 안 해도 잘 맞는 것 같아. 그럼 사실은 소홀히 하잖아. 그게 이제 뒤통수를 한 방 맞은 것이지. 내년에도 이 정도 수준이다 생각하고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공부하는 입장에서 한 단계 깊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오늘은 일단은 우리가 문제풀이 그 이론 들어가는데 전에 수업 들은 친구들은 물어보면 대답 좀 하시고 그래야 이 친구가 꿈과 희망을 갖고 공부할 거 아니야.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이 정도 대답을 하는구나 그 생각을 갖지. 알았죠? 네? 선배는 후배를 이끌어줄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